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가는 그 재판이 되면은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윤 탄핵 심판 변론, 윤 대통령 측 동영상을 턴다 하자 문영배 증거 채택 안 됐다. 틀어봐야 말짱 헛일이다 이거죠. 이건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재판에서 이 사진 자료는요, 동영상을 더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정확하고 조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도 더 정확한 동영상을 이렇게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 어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나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거기 구성원들 하나하나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문영배가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리 아닙니까? 직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이재명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 보도가 나갔잖아요. 연수원 동기이면서 평소에도 너무도 잘 알고 지내고, 그야말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사이다라고까지 이제 언급이 되던데, 너무도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 여기뿐 아니고 정계선도 그렇고 이미선도 그렇고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 났습니다. 부정선거 확실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번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일타 강사 공무원 학원계 슈퍼스타 이 전한길 강사가요, 이번에 정말 큰일 했습니다.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라면서 선관위 니들이 범인이야라는 그런 무신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너희들이 자꾸 숨기고 감추고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이게 벌써 조회수가요, 230만이 넘었더라고요. 요거 제가 몇 시간 전에 이거 캡처해 놓은 건데 벌써 230 몇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정말 전한길 강사 이번에 큰일 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이거나 그닥 이렇게 크게 언급 안 하던 인물들도 이번에는 다릅니다. 벌써 이제 이런 게요,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들이 가장 확고히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한 개로 이걸 들죠. 빳빳한 종이, 형상 기억 종이라고 했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세계에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 이런 종이를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일에 그런 종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이건 노벨상감이죠. 그런데도 선관위가 그거를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이제 걷어들였죠. 심지어는 자체 그 인터넷 그 홈페이지 홍보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주장을 싹 빼버리고 그리고 지금 감춰버렸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그들이 찔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쭉 보면서 우리 이제 젊은 2030들이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를 그동안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던 그런 젊은 피들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면요, 종이가 일단 투표를 정식으로 거치는 종이는 무조건 약간이라도 뭔가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100개 중에 100장 중에 한 장 정도는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몇 장 정도는. 그런데 그게 다발로 나온다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요, 다들 조금씩 이렇게 굽어 있거나 이렇게 접혀 있거나 이렇습니다. 돈도 만진 돈과 만지지 않은 돈은 차이가 나잖아요. 띠지에 묶인 새 돈하고요, 헌 돈을 또 이렇게 띠지만큼 같은 분량으로 묶어보면 차이가 완연히 납니다. 헌 돈은 그냥 배추잎처럼요, 양쪽이 쓱 갈라집니다. 근데 새 돈은 안 그렇잖아요. 빳빳하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딱 그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자, 거기에 착안해서 보게 되면은 딱 보면은 뭐가 진짜 투표지고 다른 것은 이게 만들어진 조작된 투표지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아는 거죠. 이런 데서 매의 눈으로 다 이제 관찰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일단 투표했던 종이들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포개도 이렇게 쭉 떠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라고 했던 이 선관위가 유명 또 아나운서를 내세워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숨기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런 것도 물론 저들은요, 여기에 참관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봉인지를 뜯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관외 투표지가 도착했으면요, 그걸 또 이렇게 누구나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돈다발처럼 이렇게 100장 묶음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다발이 이게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말이죠.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투표하러 봉투 열어보니 이재명 찍은표 선관위 단순 실수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은 이제 드디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라는 걸 이제 확고하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TV조선이 이례적으로 선거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 이걸 거론을 했잖아요. 지금은 9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군 부대로 이제 압송되어 가지고 조사받고 있다. 그 영상도 벌써 150만 정도의 조회수가 일어났고요. 여기 이제 댓글 읽어보면 난리 났습니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전체가 대통령에게 이제 유리한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2030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부정선거에 대해서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그런데 이런 헌재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정배 같은 경우는요, 이미성과 함께 둘이는 문재인이가 이제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 두 사람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18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4월 18일 전에는 이 선고가 판결이 이제 이렇게 결정 안 되도록 시간을 이제 끌어야 되겠죠. 그걸 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부정선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이슈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들이 해도 뭐 그런가라고 이런 식입니다. 물론 언급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초점은 결국 부정선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지금 2030들을 뭐랄까 화나게 만들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연일 대한민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 트럼프와 윤 대통령 관계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기사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결과는 기다려보면 알겠죠. 스카이데일리에서는요, 이번 주말을 기대하시라. 기쁨을 선물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 전후에서, 그러니까 이 취임 전후에서 나왔던 말들인데요. 특별히 미군이 운용하는 미군기지, 해외 미군기지 중에 가장 큰 곳이 주일 미군기지고요. 그 다음이 서독에 있었는데 지금 독일이죠. 그 미군기지고, 세 번째가 주한 미군기지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주한 미군기지가 4만 몇 명 정도로, 지금보다 2배 정도 많았었는데 지금 주한미군이 이제 감축이 된 거죠. 그런데 주한미군의 역할은요, 대중국 견제입니다. 대중국. 이 평택에 가장 큰 어떤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세계를 통틀어서도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곳이 평택입니다. 여의도에 뭐 수십 배 되죠. 근데 이 평택이 하는 일이 바로 중국을 딱 노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떤 전략적 어떤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그 많은 해외 주둔 기지를 놔두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불러가지고 영상 통화를 했다. 이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Are you okay? 한국 문제 없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김정은 어떠냐?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떠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트럼프가 지금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요, 모두가 나를 혼돈 상태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을 보라. 한국을 보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거 자체가 트럼프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취임식 날 한국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취임식 직후 부정선거 문제를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또 일본도 아닌 주한미군과 이렇게 영상통화를 했고요.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평택 기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국 전초 기지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는요 이번에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사정을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그 취임 전후에서요 트럼프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해외 이슈라면은 대한민국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때문에요 트럼프와 이렇게 연결된 이 이슈를 갖고 특히 그리고 2030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속에서 속속 이제 깨인 애국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전한길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 준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박 효과죠. 대반전이 이제 예고되고 있고요. 천군만마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아닙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입니다. 다만 끌어야 됩니다. 시간을 너무 끌지 못하고 한 달 안에 뭐 끝난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뭐 절단나겠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지율입니다. 지금 실제 대통령 지지율은 저는 55%좀 넘었다라고 봅니다. 어떤 유튜브는 뭐 75% 넘었다라고 뭐 주장하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이제 조금 본다 그러면 55% 정도는 충분히 넘었을 것이다. 이거는 조만간 60%를 이제 애고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특히나요, 요즘은 이 99명, 이 소위 이제 여론 조작에도 이제 관여한다라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다 압송되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여론 환경도 상당히 이제 좋을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제 장난을 치지 못하니까요. 자, 아무튼, 이 상황만 조금 잘 벗어나게 되면은, 이번 싸움은 극적인 대역전성, 대반격 대역전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여기 개입할 겁니다. 취임식 날 바이든 보는 데서 부정선거 언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바이든에게도 이겼다라는 거야. 그거 자체가 완벽한 부정선거였다. 그런 이야기도 계속 했잖아요. 부정선거만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단순히 한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내정 간섭이다. 뭐 주권 침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걸 뭐 방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그런 부정선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천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웹이라고 하는 이게요. 뭐 때문에 거기 있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거기를 감시 감독할 수 있을 뿐이고 그거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장이 되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중국이 그 뒤에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로 이제 이렇게 의심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이번에 99명 그 중국인 해커 이야기 간첩으로 조금 이야기됩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 보면요. 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에 이게 기지였나? 허브였나?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요. 대한민국 인터넷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중국은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로 말이죠. 이게 차단되는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거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뭐 해킹 작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나라하고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세상을 속이고 거기에 마치 무슨 연수원 자격으로 들어왔다 그러죠.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교체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짓을 조직적으로 행해 왔는 것인가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언급되는 데가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실제는 또 이렇게 우파 언론에서도 그걸 벌써 주장하고 있는 거죠. 스카이 데일리도 그렇고 뭐 파이낸스 투데이 등등 많은 언론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입니다. 분명히 이 부정선거 이슈를 더 거대 이슈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대통령은 다른 어떤 그런 전략 펼칠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집중적으로 그걸 한 90%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한 10% 정도 오직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명백하게 그걸 밝혀야 됩니다. 단순히 뭐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 계엄을 선포했다 정도는 약해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준비한 어떤 카드가 있으면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한길 강사처럼 깨인 우리 외국 시민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천조국 발행이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서 CIA 신고 뭐 들어간다 그러자 그들이 완전히 또 양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광장 권력은 이미 우파로 넘어왔고
지지율도 지금 이재명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거기 막 떨어지잖아요. 대신에 또 이쪽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수직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쪽 그리고 뭐 서부지방법원 이런 쪽이 그런 국가기관들이 이상해서 그렇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이나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대역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긴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인용이다, 탄핵 기각이다. 그것까지 가면 참 쉽지 않겠다. 그러자면 무조건 4월 18일 이후로 두 사람이 빠져나갈 때 탄핵 재판관 2명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 예.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